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제르바이잔 대 슬로바키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제르바이잔은 첫 승 상대로 여긴 에스토니아에도 패하며 전패를 당했다. 스웨덴과 슬로바키아 전에 비해 나아진 경기력이긴 했지만 3골을 실점했다. 대회 첫 승을 위해 바이라모프와 세이다예프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그로 인해 수비 상황에서 숫자가 모자랐다. 이 경기는 홈이고 첫 승점을 위해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슬로바키아는 조 2위다. 그러나 직전 스웨덴 상대로 패하지 않았기에 언제든 한 경기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서 승리를 노려야 한다. 스웨덴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스트렐레츠를 비롯해 하라슬린과 수슬로프의 쓰리톱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두다와 나폴리의 스타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클럽인 카라바흐의 성공과는 달리 국대 경기에서의 부진이 크다. 후세이노프와 마마도프 등 최종 수비도 무너졌고 중원 경기력도 떨어진다. 하라슬린과 페카릭이 경기 내내 측면을 휘저을 것이고 스트렐레츠가 해결할 슬로바키아가 승리할 것이다. 슬로바키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조지아 대 알바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에 패하며 대회 첫 패배를 당했다. 체코전 대승에 이어 알바니아 원정에서도 승리했는데 승점을 위한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흡이차를 필두로 미카우타제가 경기 내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고 카카바데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달라진 전력으로 승격을 노리는 팀이고 이제 홈에서 1위 유지를 노리고 있다. 이어서 알바니아는 우크라이나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때문에 조 하위권으로 처졌고 이번 원정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홈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패했던 조지아를 상대하는 일정이기에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라마다니와 아슬라니의 중앙 미드필더진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전개할 것이 유력하다. 조지아는 동유럽 최고의 윙어인 흡이차를 비롯해 차크베타제와 미카우타제의 쓰리톱이 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로초시빌리의 중원 지원도 기대할 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쿰블라와 이스마일리 등 세리에 상위 레벨의 활약을 한 센터백들이 최종 수비를 지켜낼 것이고 아슬라니의 수비 가담이 있을 원정팀 상대로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 체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첼시의 스타 윙어인 무드리크의 골로 조 1위를 달리던 조지아를 잡았다. 진첸코가 나서지 못한 경기였지만 샤파렌코와 수다코프가 중원에서 상대에 밀리지 않았고 트루빈 키퍼의 세이브 능력도 대단했다. 첫 두 경기를 패했기에 최하위권이지만 1위와 승점 차가 3점이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면 순위 상승이 가능하다. 도브비크와 무드리크, 야렘척 등이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체코는 선발 공격수로 나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린 토마시 호리를 앞세워 알바니아에 승리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다소 고전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의 장신 공격수인 호리가 해결했다. 흘로젝과 쿠우타, 치반카라 등이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멤버 구성이 좋지만 조지아에 패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연승으로 이제 1위 등극을 노리고 있다. 조지아전 승리로 기세를 올린 우크라이나지만 진첸코가 없는 데다 야렘척이 조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아쉽다. 그래도 샤파렌코와 수다코프가 중원에 나와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수책을 비롯한 상대 중원의 공세를 저지할 우크라이나가 승점 한 점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이탈리아 대 이스라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태리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벨기에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냈다. 윙백인 캄비아소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레테기의 연속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전반 막판 나온 펠레그리니의 퇴장이 변수였다. 후반 내내 수적 열세였기에 두 골을 허용하며 패배 위기까지 몰리긴 했지만 돈나룸마 키퍼의 결정적인 세이브로 패배는 당하지 않았다. 죽음의 조에 속했기에 조 1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출발은 준수한 상황이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프랑스에 완패했다.
대표팀을 은퇴한 자하비와 부상으로 빠진 솔로몬 등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큰 경기였는데 수비가 더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로 인해 전패를 당했고 이 경기를 통해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역습 상황을 이끌 마무드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하프라인 밑에 배치되어 강팀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펠레그리니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프라테시와 라스파도리를 비롯해 그의 빈자리를 메울 카드는 차고 넘친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고 최전방에 나서는 레테기가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이태리가 1승을 더할 것이다. 이탈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슬란드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슬란드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웨일스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전반 상대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토마손의 골이 있었고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다. 튀르키예 원정을 패하긴 했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 경쟁력은 보여주고 있다. 빌럼슨과 토다르손 등 중원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도 있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몬테네그로를 잡고 조 1위를 유지 중이다. 첫 경기 웨일스 원정에서 퇴장이 나오며 승리하지 못했는데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승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주장인 차라노글루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귤러와 아르티르콜루 등 해결할 선수들의 존재가 든든하다. 공수 밸런스가 네이션스 리그 레벨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아이슬란드는 그리스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했다. 오스카르손을 비롯해 향후 팀의 10년을 책임질 선수들도 나왔다. 그러나 차라노글루와 코쿠 갤러 등 최고 수준의 중원을 가동할 튀르키예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일마즈의 마무리도 있을 원정팀이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튀르키예 승리를 추천합니다.